저녁 6시였습니다. 거실에는 TV 뉴스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앵커의 차가운 목소리가 공허하게 방 안을 채웠습니다. 영숙은 식탁에 찌개를 내려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지만 금방 식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 철수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러닝셔츠 바람이었습니다. 소파에 누워 리모컨만 돌리는 남자. 35년 전 가슴을 뛰게 했던 그 남자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제는 삼시세끼 밥을 챙겨줘야 하는 거대한 가구만 남아 있었습니다. 여보, 밥 먹어요. 국이 좀 짜다. 감정 없는 대화였습니다. 영숙은 식탁을 닦으며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흘끗 보았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 윤기 잃은 피부. 나도 한때는 여자였는데 가슴 한구석이 서늘했습니다. 결혼 35년 차였습니다. 신혼 때는 달랐습니다. 철수는 작은 선물이라도 사들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영숙의 허리를 슬쩍 안았습니다. 밤이면 손을 잡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육아와 가사에 치였습니다. 철수는 회사 일에 치였습니다. 부부보다 부모가 먼저였습니다. 남편과 아내보다 아빠와 엄마가 먼저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자랐습니다. 대학에 갔습니다. 취직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독립했습니다. 이제 둘만 남았습니다. 빈집이 되었습니다. 철수는 작년에 퇴직했습니다. 그 후로 집은 무덤처럼 조용해졌습니다. 말수는 줄어들었습니다. 손길도 끊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습관뿐이었습니다. 영숙의 하루는 똑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합니다. 설거지를 합니다. 빨래를 널고 거둡니다. 점심을 차립니다. 청소를 합니다. 저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잠듭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펼쳐집니다. 영숙은 가끔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여자가 아니라 어머니였을까? 언제부터 아내가 아니라 가정부였을까? 욕실 거울을 볼 때마다 슬펐습니다. 처진 뺨, 굵어진 허리, 거칠어진 손.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스스로를 돌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남편을 챙기고 아이들을 키우느라 자신은 뒷전이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세월이 흘러갔을 뿐입니다. 철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퇴직 후 그는 말 그대로 집안의 가구가 되었습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달랐습니다. 아침마다 넥타이를 메고 나갔습니다. 저녁에 돌아와서는 피곤하다며 소파에 누웠지만 그래도 생기가 있었습니다. 회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뉴스에 대해 투덜댔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소파에 누워 하루를 보냅니다. TV를 봅니다. 낮잠을 잡니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봅니다. 할 게 없어. 그의 입버릇이었습니다. 영숙은 남편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며 또 한숨을 쉬었습니다. 둘 다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둘 다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영숙이 문을 열었습니다. 여고 동창 미경이었습니다. 화사한 원피스에 진한 화장. 몇 달 전 연하의 사업가와 재혼한 미경은 생기가 넘쳤습니다. 영수가, 너 얼굴이 이게 뭐니? 죽은 나무 같잖아. 미경이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영숙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미경은 달랐습니다. 첫 남편과 이혼한 뒤 5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했습니다. 그러다 작년에 연하의 사업가를 만나 재혼했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윤기가 흘렀습니다. 눈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같은 나이인데 10년은 젊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웃음이 달랐습니다.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너 이러다 진짜 큰일 나겠어? 미경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누운 철수를 보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철수는 못 들은 척 채널을 돌렸습니다. 미경은 영숙을 부엌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차를 마시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수가, 나 너 살리려고 왔어. 무슨 소리야? 우리 부부랑 여행 가자. 안동에 한옥 독채 예약했어. 기가 막히게 좋은 데야. 그런데 미경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방음이 좀 안 돼. 뭐, 그게 포인트야. 너네 부부 불 꺼진 지 오래됐지? 영숙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솔직해. 언제 마지막으로 남편이랑 그랬어? 영숙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1년? 2년? 아니 5년은 됐을까요?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부터 사라진 일이었습니다. 봐. 말 못하잖아. 미경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영수가, 이러다 진짜 죽은 부부 된다. 너희는 아직 60대야. 70까지, 80까지 살 거잖아. 이대로 20년을 더 산다고? 그건 사는 게 아니야. 영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가 자극 좀 줄게. 미경은 단호했습니다. 남편 자존심도 좀 긁어주고 너도 살아있다는 걸 느껴와. 안 그러면 진짜 이대로 말라 죽어. 영숙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미경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미경이 돌아간 후 영숙은 거실 소파를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TV만 보는 남편, 무표정한 얼굴, 움직이지 않는 몸, 문득 궁금했습니다.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직 여자로 볼까? 아니면 그냥 함께 사는 동거인일까? 그날 밤 영숙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옆에서는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은 남편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넓었던 어깨가 좁아졌습니다. 근육이 빠진 팔, 듬성듬성 새어나온 흰머리, 가슴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렸습니다. 불안일까요? 기대일까요? 아니면 호기심일까요? 미경의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너희는 아직 60대야. 이대로 20년을 더 산다고? 한 번쯤은 괜찮을까? 영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창밖에서는 가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서늘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영숙은 미경의 제안을 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생각났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빨래를 개다가도, 저녁을 준비하다가도 안동 한옥, 방음이 안 되는 집. 그 말들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영숙은 거울을 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처진 눈꺼풀, 나도 언젠가는 다시 여자가 될 수 있을까?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철수가 소파에서 일어나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맥주 한 캔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보, 영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응. 철수는 캔을 따며 대답했습니다. 미경이가 여행 가자는데 여행, 어디? 안동 한옥 숙소래요. 부부끼리 같이. 철수가 맥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여행? 돈도 들고. 공짜래요. 미경이 남편이 다 내신대요. 철수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공짜라는 말에 귀가 솔깃해진 것입니다. 공짜. 네.
식사도 제공되고요. 좋은 한옥이래요. 철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미경 남편이 돈을 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젊은 사업가라고 했습니다. 자존심이 조금 상했지만 공짜 여행을 마다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래. 뭐, 갈만하네. 영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긴장감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가는구나. 다음 날 영숙은 미경에게 전화했습니다. 미경아, 우리 갈게. 전화기 너머로 미경의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진짜? 잘했어. 절대 후회 안 할 거야. 그런데 미경아,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 맞지? 나 너무 부담스러워. 걱정 마. 내가 다 계획했어. 너희 부부한테 꼭 필요한 거야. 믿어. 전화를 끊고 영숙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기분이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이었습니다. 영숙은 짐을 쌌습니다. 옷가지를 챙기고 세면도구를 넣었습니다. 그러다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둔 로션을 발견했습니다. 결혼 기념일에 받은 선물이었습니다.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쓸 일이 없었으니까요. 영숙은 로션을 손에 들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에 넣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미경 부부가 차를 몰고 왔습니다. 검은색 SUV였습니다. 깔끔하고 고급스러웠습니다. 형님, 형수님, 타세요. 미경 남편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정장 차림의 철수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가 많네요. 차에 올랐습니다. 뒷좌석에 영숙과 철수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앞좌석에는 미경 부부가 앉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경이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영수가 긴장했어? 아니. 괜찮아. 거짓말. 얼굴에 다 써 있어. 미경이 키득거렸습니다. 영숙은 민망해서 창밖을 보았습니다. 차 안은 어색했습니다. 철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미간에 주름이 잡혀 있었습니다. 영숙도 긴장했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왜 이러지? 그냥 여행인데.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심장은 계속 뛰었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요? 미경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뭐, 철수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퇴직하시고 많이 심심하시죠? 글쎄. 할 게 없긴 하지. 그럴 때 여행이 최고예요. 기분 전환도 되고. 미경 남편은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불편해 보였습니다. 연하에게 배려받는 게 자존심 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형님도 아직 젊으시잖아요. 인생 2막 시작하셔야죠. 인생 2막은 무슨. 철수가 헛기침했습니다. 미경이 남편의 팔을 톡 쳤습니다. 그만하라는 신호였습니다. 차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안동에 도착한 건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산자락에 위치한 한옥이 보였습니다. 고즈넉했습니다. 주변에는 다른 집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독립된 공간이었습니다. 와, 여기 정말 좋다. 영숙이 감탄했습니다. 한옥은 미음자 구조였습니다. 마당 가운데 잔디가 깔려 있었습니다. 본체 양쪽으로 방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대청마루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구조였습니다. 이쪽이 형님 방이에요. 저희는 저쪽 쓸게요. 미경 남편이 안내했습니다.
영숙은 방문을 열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온돌방이었습니다. 이불이 단정하게 개켜져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마당이 보였습니다. 좋네요. 철수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짐을 풀고 나왔습니다. 대청마루에 앉았습니다. 미경이 차를 내왔습니다. 어때? 좋지? 응. 공기도 좋고.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방이 너무 가까웠습니다. 문도 얇아 보였습니다. 한지로 바른 창호지문이었습니다. 미경이 영숙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 기대해. 영숙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미경아, 진짜자. 쉬. 남편한테 들려. 미경이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저녁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미경 남편이 마당에 바비큐 그릴을 꺼냈습니다. 철수도 거들었습니다. 어색하지만 서먹함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부엌에서 미경을 도왔습니다. 채소를 씻고 쌈을 준비했습니다. 영수가. 응. 오늘 밤 잘해봐. 남편한테 다가가는 거야. 알았지? 미경아, 나 정말 자신 없어.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 분위기만 잘 타면 돼. 옆에서 우리가 도와줄게. 영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 조명이 켜졌습니다. 은은한 빛이 한옥을 감쌌습니다. 숯불이 피어올랐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가 퍼졌습니다. 영숙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맑은 밤하늘이었습니다. 오늘 밤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영숙의 가슴이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마당의 조명이 더 밝아졌습니다. 숯불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미경 남편이 고기를 올렸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났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철수가 집게를 받아들었습니다. 제가 하죠. 아니에요, 형님. 제가 할게요. 괜찮아요. 이런 건 제가 해야지. 철수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미경 남편이 웃으며 물러났습니다. 철수는 진지하게 고기를 구웠습니다. 표정이 조금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미경이 복분자주 병을 들고 왔습니다. 자, 이거 마셔야 제맛이지. 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붉은 빛이 도는 술이었습니다. 영숙은 처음엔 사양했습니다. 나는 안 마셔. 에이, 오늘만 마셔. 분위기 좀 내자. 미경이 강권했습니다. 영숙은 마지못해 잔을 받았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했습니다. 목 넘김이 부드러웠습니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맛있네. 그치? 한 잔 더. 미경이 재빨리 따라줬습니다. 고기가 익었습니다. 철수가 접시에 담았습니다. 미경이 남편에게 쌈을 싸줬습니다. 상추에 고기를 얹고 쌈장을 발랐습니다. 자기야, 미경이 남편 입에 넣어줬습니다. 남편이 웃으며 받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미경의 볼에 입을 맞췄습니다. 아이고, 사람들 앞에서. 미경이 부끄러운 척했지만 표정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영숙은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부러웠습니다. 언제부터 자신들은 저런 스킨십이 사라졌을까요? 철수도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묘했습니다. 불편한 것 같기도 했고 부러운 것 같기도 했습니다. 형님도 형수님한테 해드리세요. 미경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뭘? 철수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우리 나이에 무슨.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사랑은 나이 없잖아요. 철수는 대답 대신 술잔을 들었습니다. 단숨에 비웠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았습니다. 분위기가 풀렸습니다. 철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평소보다 말이 많아졌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좋아. 자유롭고 형님도 아직 젊으세요. 젊긴. 벌써 65이야. 그래도 80까지 산다고 치면 아직 한참 남았잖아요. 미경 남편의 말에 철수가 헛웃음을 쳤습니다. 80까지 뭐 하고 살아. 이렇게 할 것도 없는데. 영숙은 남편의 얼굴을 봤습니다. 씁쓸한 표정이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경이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수가, 괜찮아? 응. 영숙도 술을 마셨습니다. 어느새 두 잔째였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형님, 형수님 손 한번 잡아보세요. 미경 남편이 또 부추겼습니다. 아니, 왜 자꾸. 철수가 난처해했습니다. 한번 잡아보세요. 언제 마지막으로 잡아보셨어요? 철수는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영숙의 손을 덮었습니다. 투박한 손이었습니다.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영숙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얼마 만인지 모를 스킨십이었습니다. 철수도 어색한지 손을 금방 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귀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서 쉴까요? 미경이 일어섰습니다.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영숙도 도왔습니다. 오늘 푹 쉬세요. 피곤하시죠? 미경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숙은 세면을 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술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불을 폈습니다. 철수가 먼저 누웠습니다. 영숙도 옆에 누웠습니다. 팔 한 뼘 정도 떨어진 거리였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옆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미경 부부는 아직 자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도 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해졌습니다. 영숙은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심장이 요란하게 뛰었습니다. 옆에서 철수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자기야, 옆방에서 미경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창호지 문을 뚫고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남자의 낮은 웃음소리, 뒤이어 무언가 스치는 소리, 입을 부스럭거리는 소리, 영숙의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옆에서 철수가 움직였습니다. 그도 듣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만 흘렀습니다. 하지만 둘 다 깨어 있었습니다. 옆방의 소리는 계속됐습니다. 노골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영숙은 부끄러웠습니다. 동시에 묘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부러움일까요? 아니면 질투일까요? 철수가 뒤척였습니다.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영숙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잠 안 와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여러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옆방의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영숙은 철수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남편의 윤곽이 보였습니다. 등을 보이고 누워 있었습니다. 말을 걸까? 손을 잡아볼까? 영숙은 망설였습니다. 손을 뻗다가 멈췄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35년을 함께 살았지만 지금이 가장 어색했습니다. 결국 영숙은 손을 거두었습니다. 천장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용기를 내야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영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철수의 숨소리가 깊어졌습니다. 잠든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다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다시 희망일까요? 아니면 헛된 기대일까요? 영숙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내일은 꼭 영숙은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영숙은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옆에 누운 철수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둘 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구조는 절묘했습니다. 대청마루를 사이에 두고 두 개의 방이 마주했습니다. 미닫이 문은 창호지 한 장 바른 듯 얇았습니다. 불을 끄자 옆방의 불빛이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이불 스치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영숙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미경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방음이 안 되는 게 포인트라던 그 말. 이제야 그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긴장이었습니다. 숨막히는 정적이 이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자기야, 좋아? 옆방에서 미경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교태가 섞인 낮은 속삭임, 뒤이어 남자의 웃음소리, 무언가 부딪히는 리듬감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영숙의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적나라한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상상력을 자극하는 은밀한 기척이었습니다. 사그락거리는 이불 소리, 억눌린 신음, 점점 빨라지는 호흡. 철수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저 사람들. 진짜 하나 보네.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영숙은 남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남편의 눈이 번들거렸습니다. 그것은 질투였습니다. 동시에 오기였고 잊고 있던 본능의 부활이었습니다. 영숙은 그 눈빛을 알아봤습니다. 35년 전 첫날 밤에 봤던 그 눈빛. 수줍지만 뜨거웠던 시선. 옆방의 소리가 계속됐습니다. 철수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이불 위로 영숙의 손을 더듬었습니다. 투박하고 거친 손. 하지만 그 온기는 놀라울 만큼 뜨거웠습니다. 영숙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우리도. 늙은이 취급받으면 안 되지 않나? 철수가 영숙을 끌어당겼습니다. 30년 만의 기습이었습니다. 서툴렀다. 급했다.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영숙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의 등에 손을 올렸습니다. 옆방의 소리가 고조될수록 철수의 손길도 대담해졌습니다. 영숙 역시 여보라는 호칭 대신 억눌렀던 신음을 흘렸습니다. 누가 듣든 상관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누군가 듣고 있다는 사실이 짜릿했습니다. 부끄러움과 쾌감이 뒤섞였습니다. 창호지 문 하나. 그 얇은 경계가 둘을 더 대담하게 만들었습니다. 철수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영숙은 남편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주름진 피부, 처진 살.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모가 아니었습니다. 노인도 아니었습니다. 온전한 남자와 여자였습니다. 옆방의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미경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만족스러운 웃음. 곧이어 둘의 대화 소리가 스며들었습니다. 철수가 영숙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당신. 응.
아직 예뻐. 서툰 고백이었다. 하지만 영숙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35년 만에 듣는 말. 남편의 품에서 영숙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가지가 스치는 소리, 벌레 우는 소리, 한옥 처마 아래 달빛이 고였습니다. 그 빛이 창호지 문을 타고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영숙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도 아직 청춘입디다. 철수가 피식 웃었습니다. 멋쩍은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깨는 으쓱해 보였습니다. 남자로서의 자존심, 오랜만에 되찾은 그 감정이 철수를 채웠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웠습니다. 손을 꼭 잡은 채 천장을 바라보며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가까웠습니다. 옆방에서 미경의 콧노래가 들렸습니다. 행복한 소리였습니다. 영숙도 따라 불렀습니다. 작게 속으로. 철수가 영숙의 손을 한 번 더 꽉 쥐었습니다. 그 손길에 감사가 담겼습니다. 미안함도 담겼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약속도 담겼습니다. 내일 아침엔 내가 밥할게. 철수의 말에 영숙이 놀라 남편을 봤습니다. 당신이? 당신 좀 쉬어. 영숙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작은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영숙에겐 세상보다 컸습니다. 고마워요. 뭐가? 둘은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옆방의 불이 꺼졌습니다. 어둠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가슴엔 빛이 켜졌습니다. 영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평온했습니다. 남편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그 온기 속에서 영숙은 생각했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걸. 철수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은 남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럽게 고맙다는 마음을 담아서. 밤은 깊어갔습니다. 안동의 별빛이 한옥 지붕 위로 쏟아졌습니다. 바람이 마당의 잔디를 쓸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따뜻한 밤이었습니다. 영숙은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내일이 기대되네. 그 말과 함께 영숙도 잠에 빠졌습니다. 남편의 품에서 오랜만에 행복한 꿈을 꾸며 아침 햇살이 창호지 문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영숙은 뻐근한 허리를 펴며 일어났습니다.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피부는 그 어느 때보다 윤기가 흘렀습니다. 거울을 보니 웃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철수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잘 잤어? 영숙이 물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쑥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에 다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응. 오랜만에 푹 잤어요. 둘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어젯밤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창호지 문 하나 사이, 옆방의 소리, 그리고 되찾은 본능. 부끄러웠다. 동시에 짜릿했습니다. 철수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내가 밥한다고 했지. 영숙은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봤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철수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서툴게 냄비를 꺼냈습니다. 물을 붓고 쌀을 씻었습니다. 영숙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35년 만의 변화. 작은 행동이었지만 영숙에겐 세상보다 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마루에 나가자 미경이 웃고 있었습니다. 어우, 영수가? 미경의 눈빛이 짓궂었습니다. 너네 방소리가 더 크더라? 잠을 못 잤어, 내가. 얘는 별소리를 다 해. 영숙은 미경의 등짝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싫지 않은 웃음이 터졌습니다. 미경도 깔깔 웃었습니다.
둘은 한참을 웃었습니다. 철수는 멀리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먼 산을 바라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어깨는 으쓱해 보였습니다. 미경의 남편이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형님, 좋으셨죠? 이 사람이. 철수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하지만 입가엔 미소가 맴돌았습니다. 남자들끼리의 공감,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소박했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철수가 만든 밥은 약간 질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한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맛있어요. 진짜? 응. 당신이 해줬으니까. 철수의 귀가 빨개졌습니다. 미경 부부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따뜻한 식탁이었습니다. 오래 기억에 남을 아침이었습니다. 서울로 올라가는 길, 차 안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무겁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안동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산, 강, 들판, 철수가 운전대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슬그머니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깍지를 꼈습니다. 투박한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든든했습니다. 당신 손 아직 곱네? 영숙이 피식 웃었습니다. 당신도 어제 보니까 아직 청춘입디다. 둘은 마주보며 키득거렸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라디오에서 옛날 노래가 흘렀습니다. 철수가 따라 불렀습니다. 영숙도 웃으며 함께했습니다. 우리 언제 이렇게 노래 불러봤나? 글쎄. 신혼 때? 그때가 얼마나 오랜데. 그러게. 둘은 또 웃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집 냄새, 오래 살았던 공간의 향기. 영숙은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거실은 여전했습니다. 낡은 소파, TV, 식탁. 하지만 공기의 온도가 달랐습니다. 무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철수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리모컨을 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영숙을 봤습니다. 차 마실래? 영숙이 물었습니다. 응. 같이 마시자. 영숙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주전자에 물을 올렸습니다. 찻잔을 꺼냈습니다. 2개. 예전엔 혼자 마셨습니다. 하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차를 내와 나란히 앉았습니다. 철수가 영숙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말없이 오래. 영숙은 남편의 손을 들여다봤습니다. 주름진 손, 거친 손, 하지만 따뜻한 손. 미안해. 철수가 말했다. 뭐가? 그동안 당신한테 소홀했어. 영숙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나도 미안해요. 당신을 포기했었어. 이제 안 그러면 되지. 응. 둘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거실이 환해졌습니다. 영숙은 그 빛 속에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백발, 처진 어깨. 하지만 여전히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영숙도 여전히 여자였습니다. 당신, 저녁 뭐 먹고 싶어? 영숙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거. 난 당신이 좋아하는 게 좋은데. 그럼 같이 정하자. 영숙이 웃었습니다. 작은 변화. 하지만 영숙에겐 혁명이었습니다. 철수도 미소 지었습니다. 어색하지만 진심이 담긴 표정이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며 영숙은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부엌에서 칼질하며 채소 씻으며 예전엔 기계처럼 했던 일, 이젠 즐거웠습니다. 철수가 뒤에서 껴안았습니다. 도와줄까? 당신이? 영숙은 남편에게 팔을 건넸습니다.
썰어봐요. 철수는 서툴게 칼을 잡았습니다. 파가 울퉁불퉁 잘렸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웃으며 봤습니다. 잘하네요. 거짓말. 진짜예요. 둘은 나란히 부엌에 섰습니다. 어깨를 맞대고 웃으며 함께 그 모습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늙은 부부, 하지만 행복한 부부. 밤이 왔습니다. 영숙은 이불을 펴며 생각했습니다. 안동의 그날 밤, 창호지 문 하나 사이, 되찾은 본능, 그리고 지금 철수가 옆에 누웠습니다. 영수가. 왜요? 고마워. 뭐가요? 나랑 여기까지 와줬어. 영숙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도 고마워요. 당신. 철수가 영숙을 끌어안았습니다. 오랜만에 포옹. 따뜻했다. 영숙은 남편의 품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했습니다. 우리 다음엔 어디 갈까? 철수가 물었습니다. 어디든 좋아요. 당신이랑이면 그럼 제주도. 좋지. 둘은 웃었습니다.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함께할 날들, 가고 싶은 곳, 하고 싶은 것. 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 스치는 소리, 차 지나가는 소리, 일상의 소음. 하지만 이젠 그 소음도 다정했습니다. 영숙은 남편의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규칙적인 박동, 살아있다는 증거, 함께 늙어간다는 증명. 그 소리에 영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네. 사랑해요. 철수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나도.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영숙은 그걸 알았습니다. 남편의 떨리는 목소리, 뜨거운 체온, 꽉 쥔 손, 모든 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온전히 행복한 건 나이 든다는 것, 그것은 시들어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더 농익는 것이었습니다. 과감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춘기, 영숙은 그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미경의 말이 맞았습니다. 인생의 이막,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철수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은 남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럽게 고맙다는 마음을 담아, 사랑한다는 마음을 담아. 시계가 똑딱거렸습니다. 멈춰있던 시계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움직이는 시계,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함께 만들어갈 미래. 영숙은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우리 잘해보자. 그 말과 함께 영숙도 잠에 빠졌습니다. 남편의 품에서 따뜻한 꿈을 꾸며 내일을 기대하며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가슴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희망의 빛, 사랑의 온기, 함께할 시간. 그렇게 그들의 두 번째 사춘기가 시작되었습니다.